그래서 딱 저 보자마자 에그마요다. 아마 그분도 저를 보시면서 서브웨이다. 이게 빵이야 만약에 그 빵을 제가 그 맨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기는 뭐 장단점 나눌 것도 없어. 왜냐면 단점밖에 없거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알바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제가 또 해기동 알바왕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바 관련하면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했던 모든 알바들을 이렇게 복귀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하나하나 다 썰을 풀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올리기로 결심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2편은 4월 중으로 꼭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 특정 브랜드나 특정 기업을 비하할 목적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시간 순으로 제가 했던 알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의 인생 첫 알바는 파리바게뜨 알바였습니다. 때는 2015년 제가 20살 때. 사실 첫 알바는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사이트에 이력서를 막 넣었는데 애초에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을 하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그런 와중에 파리바게뜨에서 면접을 한번 보자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갖고 있는 옷들 중에 가장 단정한 그런 거 입고 이력서를 지참하라고 하셨는데 알바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진짜 고등학교 자기소개서 쓰듯이 제가 또 중고등학교 3년 내내 개근이었거든요. 조퇴도 한 적 없고 결석도 한 적 없고 이래서 나는 알바도 빠지지 않을 자신 있다 이러면서 그 6년 개근을 어필을 해갔어요. 사장님께서 바로 그러면은 출근합시다 해가지고 첫 번째 알바로 파리바게뜨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의 첫 알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머리가 없었다 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전까지 일이란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자취를 하기 전까지 집안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부모님이 설거지도 안 시키셨고 저희한테 과일도 아예 깎을 줄 모르고 당연히 일 못했어요. 근데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게 짱이다 보니까 내가 뭐라도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서 일이란 걸 해보니까 아 내가 되게 온실속 화초처럼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20살 때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손님들께 어서오세요 인사하는 것도 뭔가 막 약간 낯설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나는 항상 그 인사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내가 갑자기 그 알바 유니폼을 입고 매대에 들어가서 손님들께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역할놀이 하는 느낌이어서 초반에는 되게 개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서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레전드 실수가 있는데 첫날에 일을 좀 배우잖아요. 사장님이 이번에는 네가 한번 손님을 받아봐라. 근데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게 제 인생 첫 번째 손님을 응대해보는 거였어요. 손님이 빵을 트레이에 담아 오셨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비닐봉투에 넣어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뇌가 굳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게 빵이야 만약에 그 빵을 제가 그 맨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봉투에 넣은 거예요. 맨손으로 집어서. 상식적으로 빵을 맨손으로 집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집게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제가 긴장을 했는데 빵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손을 이렇게 탁 때리시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빵을 맨손으로 잡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폰을 내셨어요. 다행히 손님께서 제가 첫날인 거 아시고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말이 안 돼. 그 빵을 맨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봉투 넣어다니까요? 말이 돼요? 첫 알바라서 그런가 사장님께 혼도 되게 많이 났어요. 일에 대한 센스, 일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잔액이 없으면 포스기에 잔액 부족 확인 요망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거를 고지고대로 읽으면서 손님 잔액이 없다는데요? 사장님이 그걸 보시고 따로 불러서 너 그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손님이 얼마나 무안하시겠냐고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알았고 그리고 한 손님은 자기가 여기 단골인데 서비스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굳이 주방까지 가서 굳이 사장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장님 이 손님이 단골이라고 하시는데 서비스 어떤 거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야 너가 거기서 날 데리고 오면 어쩌냐 네 선에서 커트하고 돌려보냈어야지 이렇게 또 혼나서 그렇구나 나는 단골이라고 하니까 사장님이랑 친한 사이인 줄 알았지 이렇게 했었고요. 케이크
꺼내다가 없기도 하고 케이크 꺼낼 때 항상 상상하잖아요. 이거 엎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케이크를 엎는 상상을 하면서 쇼케이스에서 꺼냈는데 진짜로 엎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할아버지 손님들이 오셨는데 저한테 아가씨 이리 와봐라고 얘기 좀 하자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커피 좀 따라봐라고. 이렇게 쫄래쫄래 가서 옆에 앉았어. 커피 뭐 어떻게 따르면 될까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너 거기서 뭐 하냐고 빨리 와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막 할아버지들한테 뭐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사장님은 저한테 되게 선생님 같은 존재였어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혼나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덕분에 첫 알바에서 많이 혼나면서 일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래도 사장님이 되게 좋은 분이셨던 게 대학 동기들이 저 알바하는 거 보겠다고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사장님께서 뭐 친구들이야? 하시더니 저한테 일 하지 말고 가서 좀 놀아라고 하시고 빙수도 만들어 주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파리바게트 알바의 장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트 알바의 장점은 빵을 많이 먹을 수 있다. 제가 일했던 곳은 폐기빵을 알바가 집에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푼 한 푼 소중한 자취생이니까 옳다구나 하고 빵을 진짜 이 2봉지 한가득 들고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집 냉동실에 이렇게 빵을 다 얼려놔요. 특히 식빵 같은 거는 얼려놓으면 좀 오래돼도 먹을 수 있거든요. 덕분에 식비가 좀 절약되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장점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장점? 단점은 빵을 많이 먹는다. 맛있는 빵을 발굴하고 맛있게 먹는 법을 알게 돼서 살이 좀 꽤 쪘어요. 평소에는 빵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는데 하루 종일 빵에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이 다 빵을 사가니까 나도 뭔가 빵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빵이 돼서 살이 꽤 쪘었고요. 다음 단점은 바로 빙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알바 친구랑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아니 사람들이 왜 파리바게트에 빙수를 먹으러 오는지 모르겠다 였어요. 물론 파리바게트 빙수 진짜 맛있어요. 큰 얼음을 냉동실에 넣어놓고 빙수 주문이 들어오면은 걔를 꺼내서 저희가 직접 얼음을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또 빙수 주문은 연속으로 들어오잖아요. 특히 주말 저녁에 가족 단위로 외식하고 후식으로 파리바게트 빙수를 먹으러 온 거야. 또 가족이니까 빙수를 하나만 안 시켜요. 한 2개 많으면 3개도 시킨단 말이야. 근데 또 그 가족 단위가 여러 명이니까 빙수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 주왕 초토화 난리가 나서 빙수를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빙수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빙수를 잘 안 시키게 되더라고요. 알바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걸 아니까. 마지막 단점은 저 한정 단점인데요. 제가 이때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야 되는 곳에서 알바를 구했어요. 왜냐면 학교 근처에서 알바하면 동기들을 만날 텐데 약간 창피한 거예요. 알바하는 나의 모습을 누군가 본다는 게. 그래서 굳이 버스 타고 가야 하는 곳에 알바를 구했는데 뭔가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알바는 무조건 걸어서 갈 수 있는 집 근처에서 구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했던 알바는요, 바로 호텔 뷔페 알바입니다. 한해뷰공업의 호텔 뷔페 알바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그거 완전 제 경험이에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러면서 썼거든요. 호텔 알바는 왜 했냐면 그때가 연말이었는데 술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단기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벌고 그걸로 술을 마셔야겠다라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에서 도전했던 단기 알바였고요. 정말 20살 다운 발상이죠. 아무튼 호텔 알바는요, 제가 했던 알바 중에 최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장단점 나눌 것도 없어. 왜냐면 단점밖에 없거든. 그나마 장점은 돈이 1급으로 들어온다는 점과 시급이 당시보다는 좀 셌다. 요 정도. 근데 시급이 센 데는 이유가 있어. 단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일단 저를 이름으로 안 불러요. 애초에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아. 제 이름 뭐냐? 제 이름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젓가락을 닦고 있어. 그러면 제 이름은 젓가락이에요. 바닥을 쓸고 있어. 그러면 제 이름은 빗자루예요. 실제로 들었던 말이 야 젓가락! 너 절로 가 이렇게 하시고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20살이니까 되게 어른들의 부둥부둥 사랑만 받고 자라왔는데 갑자기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조금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또 직원들만 다니는 통로를 지나갈 때는 막 소리 질러요. 야! 너 걷지 말고 뛰어! 야 빨리 뛰어!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안 그래도 구두 신고 있고 접시 막 이렇게 양손으로 몇 개씩 들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자꾸 뛰라고 하는 거예요. 걷지 말고. 또 무슨 일 하는지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업무 분담도 제대로 안 돼. 그냥 적당히 눈치 보고 이렇게 쭈뼛쭈뼛 서 있다가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 하고 쭈뼛쭈뼛 서 있으면은 야 너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뭘 하면 될까요? 이러면은 일단 홀삐라고 홀삐 이렇게 해서 홀삐로 가면은 거기 매니저가 너 뭐야 또 이러세요. 그러면은 저기서 부르셔서 왔는데요 이러면은 뭐 바닥스러 이렇게 하신다던가 워낙 또 바쁘고 관리할 인력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차라리 무슨 일이라도 시켜주시지 애매하게 이렇게 서 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니까 좀 심적으로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곳은 좀 얼평을 했어요. 그날 일할 이제 친구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얼굴을 이렇게 쑥 봐. 보면서 아우 이번 타임 애들은 왜 이렇게 인물이 없냐? 막 그래. 우리가 여기에 뭐 얼굴을 뽐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하러 온 건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나마 좀 뭐 잘생기고 이쁜 친구들을 뽑아.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손님들 응대하는 그런 거를 일을 시키는데 나는 직원 통로에서 이렇게 그릇 들고 뛰어다니는데 그 친구들이랑 매니저랑 막 시시덕거리면서 놀고 있는 거 보면은 좀 현타 오긴 하죠. 학교에서 수련회 갔을 때 느낌이었어요. 수련회 교관 선생님들이 좀 이쁜 친구들만 약간 특별 대우해주고 그 친구들이랑만 유독 더 친해져서 그런 무슨 느낌인지 근데 아시죠 여러분? 애매한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거를 보는 느낌이었다. 이때 연말이라서 어디 회사에서 회식을 오셨나봐요. 좀 부장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술을 좀 드시고 기분이 좋으셨는지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용돈 해라고. 냉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5만 원이면 몇 시간치 돈이야? 이러면서 그 기억이 호텔 알바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입니다. 이날 밤늦게 알바 끝나고 퉁퉁 부은 다리로 지하철 타고 집 가면서 그래도 해냈다 이런 생각에 참 뿌듯했고요. 하는 동안에는 힘들지만 1급이 들어오면은 그 고생이 눈 녹듯 사라져요. 그래서 연말에 친구들이랑 술도 좀 먹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한 알바는 만화방 알바였어요. 21살 때 학교 근처 만화방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전 알바에서 얻은 교훈으로 무조건 집 근처에서 알바하리. 집에서 걸어서 한 3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일을 했고요. 만화방 알바를 한 이유는 이 당시에 제가 만화랑 애니에 미쳐 있어서 그냥 그 공간에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하더라고요. 만화방 알바의 장점은 일 자체가 쉬웠습니다. 손님들도 딱 처음 들어오실 때만 응대하면 되고 음료도 기본 음료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아이스티 이렇게만 나가니까 라면도 끓이는 기계가 있고 볶음밥도 냉동으로 나오는 거 그냥 볶기만 하면 되고 떡볶이는 알바생들이 만들긴 했는데 레시피 그대로만 하면 망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거는 쉬웠다. 이때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스킬이 굉장히 늘었는데 아름다운 반숙 계란 후라이를 성공시켜서 볶음밥 위에 툭 얹어서 나갈 때의 그 쾌감. 단점은 일단 굴방을 안내하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주말에는 굴방이 인기가 많아서 웨이팅이 있었거든요. 손님들 전화번호 받아놓고 굴방 비면은 다음 손님께 전화해서 이제 굴방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꼭 전화 안 받아놓고 뒤늦게 오셔서 아까 못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참 난감하죠. 굴방을 예약해야 되는지 모르고 굴방 손님이 나가시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께 가서 이거는 예약제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손님들께 뭐 이거 안 되세요, 저거 안 되세요, 이거 어려우세요 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뭔가 살면서 누구한테 딱히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말하기 싫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 바로 굴방 손님들의 애정 행각이었어요. 아니 보통 만화방 굴방 하면 아주 짧게 커튼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애정 행각을 해?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일했던 만화방에는 코너를 꺾어서 들어가야지만 존재하는 굴방이 하나 있었어요. 또 신발은 그 코너에 벗어놓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 안에 사람들이 있나 보다 하고 굳이 들어가 보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이었다는 거죠. 밖에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현장을 제가 눈으로 딱 본 적은 없는데 그 현장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걸 치운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고 인간에 대한 불신. 다음에는 또 급전이 필요해서 단기 알바를 했는데요. 무려 일당 10만 원짜리 푸드트럭 알바. 2016년 당시에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으니까 상당히 거금이었어요. 올림픽 공원에서 무슨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에 1일 푸드트럭 알바였고요. 저는
새우튀김 튀기는 일에 배정이 됩니다. 새우튀김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튀김가루 묻혀진 새우를 기름에 넣었다가 타이머 올리면은 빼서 옆에 이렇게 쌓아두고 기름이 좀 더러워진다 싶으면 기름 갈아주고. 근데 기름이 엄청 튀어요. 그때 앞머리가 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다 갈라지고 얼굴에도 막 기름 범벅되고, 튀김기 보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넣잖아요, 기름에. 근데 동작을 계속 이걸 반복하고 이 손을 펼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서 거꾸로 해서 이렇게 탈탈 쌓아두고, 이렇게 또 넣었다가 빼서 탈탈 쌓아두고, 이거 반복하니까 나중에 집 갈 때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손에 힘을 빼도 손이 이렇게 돼. 펼치려고 하면 오히려 여기가 더 아팠어요. 그래서 진짜로 과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마감이 진짜 힘들었는데, 푸드트럭이 어쨌든 이동식 부엌이잖아요. 불도 쓰고 튀김도 튀기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씻고 다 정리를 했어야 됐거든요. 화장실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왔다 갔다도 많이 했고, 그것들을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해서 사장님 차에 실는 것까지가 알바의 끝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쓰레기 다 모아서 나르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에픽하이 분들이 플라이 노래를 부르시는 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순간 서늘한 가을의 밤 공기와 콘서트 하니까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서 이 순간을 진짜 잊지 못하겠다. 오늘 정말 여러모로 기억에 많이 남는 하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날하고 그 다음날은 뭐 했는지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만큼은 굉장히 기억이 생생해요. 다음 했던 알바는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서브웨이 알바입니다. 여러분, 사내비공학 콘텐츠에 서브웨이 알바 콘텐츠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제가 서브웨이에서 무려 2년을 알바했기 때문입니다. 알바 세상에서 2년이면 꽤 오래 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휴학하고 서브웨이 알바를 처음 시작했는데 월화수목금 오전 7시 반부터 3시까지 이렇게 오픈 알바를 6개월 동안 했었는데, 개강하고는 주말 알바로 바꿨거든요. 월화수목금 알바를 하면서 서브웨이가 돌아가는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사내비공업에서도 서브웨이 알바 내용을 많이 찍었습니다. 서브웨이 알바의 장점은 일단 재밌습니다. 타이쿤 게임 같아요. 저는 반복적인 노동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데, 서브웨이 알바는 손님 주문을 이렇게 외워서 안 틀리고 짜잔 하고 만드는 게 정말 게임 같아서 재밌었고, 또 오픈 전에 야채 써는 것도 재밌었어요. 같이 일하던 언니랑 불 꺼놓고 주방에서 피망, 양파, 토마토, 오이 이렇게 써는 것도 재밌었고, 양파가 겨울에는 좀 맵나 봐요. 그래서 겨울에 양파 썰 때는 이렇게 엉엉 울면서 써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항상 에그마요만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개강하고 저랑 같은 교양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저 보자마자 에그마요다. 아마 그분도 저를 보시면서 서브웨이다 이렇게 하셨을 수 있어요. 이것도 진짜 실화인데, 저희 학교 앞에 아트박스인가? 에서 제가 뭐를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이렇게 저를 또잉?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 정말 죄송한데 저희 어디서 봤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서브웨이가 아닐까요? 이러니까 하시면서 가셨어요. 그 정도로 학교 앞에서 오래 알바하면은 이렇게 아름아름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알게 돼. 서브웨이 알바의 단점은 몸이 힘들다. 끊임없이 손님들이랑 말을 해야 되잖아요. 또 손님들이 점심시간에는 몰리는데 그럴 때는 막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매장이 시끄러우면은 손님들한테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손님 빵 어떤 거 하세요? 손님 소스 어떤 거 넣으세요? 피크타임이 지나고 나면은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막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서브웨이 알바를 처음 시작했던 2017년 초만 해도 서브웨이가 그렇게까지 대중적이진 않았는데, 그때 도깨비 PPL이 성공하면서 갑자기 손님이 확 늘어난 거예요. 원래 하던 인력으로는 손님이 다 감당이 안 될 때 조금 멘붕같이 와요. 주문 받으면서 재료가 떨어지면 뒤에 주방 가서 재료를 가져가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또 트레이 없다고 뭐라고 하시고 자리 좀 치워달라고 뭐라고 하시고, 내가 주문 받던 손님은 내가 샌드위치 완성하기 전까지는 계속 서 계시는데, 예를 들어 손님이 에그마요를 시켰어. 근데 에그마요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주방 가서 그 에그마요에 그 계란을 저희가 다 으깨는 거예요. 다 으깨서 마요네즈에 직접 버무려야 되는데, 덮어시켰는데 그거를 또 계란 으깨가지고 이거를 만들고 또 나가야 되는데, 또 그 사이에 손님들은 저기까지 뒤에 서 있고, 또 그 와중에 저기 트레이 없다고 하고 저기 또 닦아내려고 하고 이러면 이제 멘붕처럼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부담감이었어요. 너무 바쁠 때 그냥 이 문을 열고
나가버리고 싶다. 문 밖의 세상은 저렇게 평화로운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지옥인 것인가 이러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일을 했을 때는 서브웨이 1+1 행사를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2주 전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 1+1 행사는 행사 당일만 힘든 게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는 그 전날부터 힘들거든요. 빵이랑 야채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걔네들을 다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행사 당일날도 막 5시 이렇게 출근해서 야채 계속 썰어. 야채, 뭐 양파, 피망, 오이, 토마토 계속 썰어. 그리고 이제 피크 타임에는 알바생 총출동해서 일을 해요. 알바생이 뭐야? 사장님 아들분, 사장님 남편분도 오셔서 일을 도와주세요. 평소 하던 인원으로는 절대로 1+1 행사를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서브웨이다 보니까 알바생 대부분이 학교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수업 가기 전에 아니면 수업 끝나고 이렇게 들러서 좀 이렇게 샌드위치 말아주고 다시 또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개강 이벤트로 9월에 한번 1+1 행사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업 가기 전에 들러서 이제 피크타임에 한바탕 많은 거 도와주고 바로 수업 갔는데 이제 온몸에 서브웨이 냄새 풀풀 풍기면서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고요. 진짜 1+1 행사는 대환장 파티예요. 앞에서 한 명은 주문만 받고 그 다음 사람은 치즈만 올리고 막 데우고 그 다음 사람 야채만 넣고 그 다음 사람 소스만 뿌리고 그 다음 사람 결제만 하고 또 뒤에서 한 명은 설거지만 계속하고 한 명은 재료 떨어지면 갖다 주고 한 명은 매장만 쓸고 이렇게. 완전 분업. 근데 약간 그게 또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1+ 행사가 끝나면 사장님이 파티를 열어주세요. 족발 파티 했던 것도 기억나고 뭔가 우리 다 해냈다. 우리들이 해냈다. 이런 느낌이어서 재밌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1+1 행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서브웨이 알바를 정말 좋아하고 또 오래 할 수 있었던 거에 대부분은 사장님의 역할이었어요. 저희 사장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제 졸업식 때도 꽃 들고 와주시고 그리고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알바 조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장님께 전화로 제가 오늘 너무 아픈데 혹시 조금 일찍 들어가 봐도 될까요? 했더니 사장님께서 바로 차 타고 오셔서 직접 만든 죽 이렇게 주시고 너 빨리 가서 쉬어라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도 진짜 저 집 가서 울었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알바는 몸이 편한 것보다 좋은 사장님과 좋은 동료들인 것 같아요. 일은 힘들어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데 사람이 힘들면 쉽지가 않다 라는 또 인생의 교훈을 이때 얻었습니다. 입술 한번 발라야지.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알바는 과외입니다. 간혹 가다가 아니 공부 잘했으면 과외로 돈 벌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알바를 많이 했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저 과외도 당근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과외 구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요즘 대한민국에 고학력자가 너무 많아서 제 학력이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있진 않았고요. 또 제가 살았던 지역에 대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 과외 구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그때 막 김과외 어플 깔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선생님 프로필 이렇게 쳐서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과외의 장점은 알바가 끝나도 육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마감 알바 이런 거 끝나면 집 가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과외는 늦은 시간에 끝나도 집 가서 다른 거를 할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고 그리고 과외 학생 집에서 먹을 거를 많이 챙겨주셨는데 부담스러우실 걸 알지만 너무 맛있어서 항상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잘 챙겨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외 학생 집에서 맛있는 걸 많이 얻어 먹어서 정말 감사했고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투자 시간 대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주로 알바했던 2015, 6, 7, 8 이때는 최저임금이 이제 5,000원 중반대에서 7,000원으로 넘어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주말 내내 7시간, 8시간 일해도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외는 2시간, 3시간 만 해도 그에 준하는 돈을 벌 수 있었어서 투자 시간 대비 버는 돈이 좋았다. 과외의 단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나마 단점이라고 한다면 수업 전에 공부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가야 된다는 것과 과외 학생이 모르는 거 물어봤을 때 막히지 않고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의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수업 중에 긴장이 되죠. 혹시나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어떡하나. 그래도 과외 선생님인데 모든 거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모르고 좀 버벅거리면 과외 학생 입장에서도 엥? 이 선생님 뭐 모르네? 엄마 아빠 나 과외 쌤 바꿔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약간 부담이 됐지만 그런 단점이 전부 커버될 정도로 장점이 압도적이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외 알바는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잘 구하기만 하면은 과외는 정말 최고의 꿀알바다. 다음으로 했던 알바는 학원 알바였습니다. 학원에서 중학생 친구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이때의 경험으로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는 정말 소질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니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해? 내가 지금 설명을 몇 번이나 했잖아. 계속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남도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다. 그 당시 아이들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조금 더 그 친구들 입장에서 내가 잘 알려줄 수 있었는데 너무 내 생각만 하지 않았나. 학원 알바의 장점은 과외랑 마찬가지로 알바가 끝나도 육체가 필요하지 않다. 몸에 냄새가 배이거나 머리가 망가지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하지 않으니까 학원 알바 끝나고도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단점은 일단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진짜 시끄러워요. 그리고 애들도 저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대학생 알바라는 걸 알아요. 애초에 원장쌤이 저한테 나이 말하지 말고 대학생이라고 말하지 마라고 하세요. 근데도 아이들이 다 알아요. 확실히 만만하게 보는 게 있었어요. 원장쌤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원장쌤 말은 잘 듣고 착한데 저한테는 이렇게 설설 기고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고 이런 게 있었어요. 안 무서워해. 안 쫄아. 어차피 저 쌤은 뭐 우리 때릴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또 애들이 딴짓하는 게 다 보여요. 수업에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보이고 선생님들은 너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라고 하시는 게 진짜였어요. 교탁 앞에 서면 다 보여요. 아무튼 제가 아이들을 다루는 거에 능숙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또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알바예요. 다음으로는 외대 앞에 테이크아웃 전문점 카페에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외대 앞에서 알바하면서 승원스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기대했어요. 승원님은 그때도 유명하셨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이때가 2018년 이었는데 꽤 왔어요. 처음 파리바게뜨 알바가 2015년이었는데 벌써 2018년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때가 한창 그 저가 커피 전문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900원, 1000원 이렇게 파는 거 있죠. 그래서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매장 크기도 되게 작아서 혼자 마감 알바를 했어요. 근데 여기 알바는 정말 편했던 게 애초에 마감 알바니까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지도 않거든요. 보통 오전 수업 시작 전 아니면 점심시간에 와르르 바쁘고 저녁 시간에는 조금 한가해서 일이 바쁘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의 장점은 테이크아웃을 하다 보니 설거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매장에 테이블, 의자 이런 것도 없으니까 테이블 닦거나 청소할 것도 없고 그리고 손님이 가게에 머무르는 시간도 짧고 대부분 키오스크로 주문하시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단점은 혼자 마감을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마감 알바란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씻고 다 설거지하고 다 청소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마감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내가 다 설거지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막막할 때가 있었고 마감 알바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때 빼고 광내고 했는데 내일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이 가끔은 좀 김이 빠지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청소해봤자 내일 또 더러워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매장에 밤늦게까지 혼자 있는 게 좀 무서웠어요. 뭔가 스산한 느낌? 그런 게 좀 무서웠고 매장 불을 다 끄고 문 잠그고 나갈 때도 좀 무서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의 기나긴 알바 스토리의 반 정도 오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는 남은 알바 스토리의 반, 아직 일본 어울 간 것도 안 풀었고 에버랜드 알바도 안 풀었거든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